안녕하세요. 리도당 18분의 호당입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4살 때 퇴사를 했어요. 제가 약 9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수 생활을 택하게 되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시지 않으려나? 어쨌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는, 저는 사실 좀 책을 더 많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책을 읽고 싶어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좀 더 많은 책을 읽으면, 글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 생각했고, 좀 더 많이 책을 읽으니까 글쓰기 실력도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퇴사를 또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퇴사하기 전에 2년 전에 만난 상사는 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정말 좀 나빠지는 사람.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죠. 윗사람에게는 뭐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낮은 사람에게는 권력을 미친 듯이 누르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제가 책을 읽는 것까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도 간섭을 하고, 또 마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삥 뜯는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뭐 과자를 사오라느니 이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긴다는 생각보다는 그만두려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이 기울었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한번 한 2년, 3년 정도 책을 읽고 글 쓰는데 투자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막상 퇴사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은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올리면 거기서 얻는 또 광고 수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것들을 글로 쓰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퇴사를 하고 반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블로그를 2개 운영했는데, 하나에는 매일 하루에 3개씩 게시물을 올렸고, 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만든 블로그에는 1개씩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블로그가 성장한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점점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몸에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읽고 항상 이제 좋았던 부분들을 타이핑을 해서 그 컴퓨터 메모장에다 입력을 했는데 1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6개월,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파오더라고요. 관절이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잠깐 아픈 거겠지 하고 싶었는데 이게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일주일 이후에는 정말 타이핑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무려 컴퓨터를 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 있는가 싶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뭐 관절염이 있으면 이건 좀 심각한 거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 걸 벌써 앓게 됐다. 너무 심각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해서 또 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역시 이유가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제가 항상 책을 읽을 때 이제 눈의 피로도가 아무래도 높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두통이 심하고 눈도 아프니까 안과를 가게 됐죠. 안과를 갔는데 그 안과에서 뭐 약간 안압이 높다면서 그 녹내장에 넣는 그런 안압을 낮추는 약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3일만 넣으면 되겠다 하면서 3일 넣고 갔더니 그 안압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 넣자고 처음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개월 내내 계속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 평생을 계속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한 달 정도 넣었죠. 그런데 넣다 보니 이게 눈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약을 넣었는데 이 약이 눈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통스러워 하다가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료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죠. 성안 안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진료를 하더니 눈에는 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제가 지금 안압을 낮추는 약을 넣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넣어도 되냐고 물으니까 누가 그렇게 처방을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저 전에 갔던 병원에서 눈에 이거 계속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그렇게 처방전을 줄 만한 그런 병원이 있나 이러면서 지금 한 달밖에 일단 안 됐으니까 다시는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약인데 왜 이런 처방을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달 후에 한 번 더 그러면 그 검사를 해보자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달 동안 그 안압 낮추는 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 아무래도 큰 무리가 좀 갔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제가 보이지 않던 비문증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눈도 정말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제가 뭐 책을 읽고 싶고 글을 쓰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에는 제가 책을 한번 읽으면 4시간, 5시간 쉬지 않고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책을 제가 30분만 읽어도 너무 눈이 아프고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감을 얻게 되었죠. 이런 절망감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또 비문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 1년을 제가 어떻게 보냈다는 말이죠?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한 거죠. 책을 읽고 글 쓰는 데도 집중을 해야 할 제가 그렇게 건강만 걱정하다가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가 되던 해, 이제 백수 생활 3년차가 되던 해, 3년이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2년이 되는 해지만 연차로 따지면 3년차 되던 해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요. 참 이거 뭐 문제가 끝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나타난 문제는 이제 제 가슴 쪽이 아팠습니다. 이게 왼쪽 가슴이잖아요. 심장 주변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병원에 돌아다녀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안에 가득 쌓여서 살았습니다. 이게 불안에 쌓여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비문증에 시달리고
가슴 통증 같은데 또 두려움에 있어서 시달리고. 핑계죠. 핑계인데 제가 정말로 원했던 책 읽기, 열심히 하기. 아, 죽도록 책 읽어보자. 이거 저 못하게 됐고. 아, 죽도록 책을 읽고 또 죽도록 글도 써보자. 이것도 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의 2년 반이 지났고 3년째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은 눈에 비문증이 많이 보이지만 좀 저 같은 경우는 비문증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눈에 대해서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영양제를 먹고 눈의 혈액순환이 좋게 이렇게 지압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비문증은 많지만 눈의 피로는 쉽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손가락을 쓰면 손이 아픈데 이게 뭐 적당히 조금씩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으로도 이렇게 펜으로도 글을 쓰고 키보드로도 조금씩 이제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것도 돈이죠, 돈. 제가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썼다면 어쩌면 좀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조금이라도 용돈이 될 수 있는. 근데 일단은 좀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따져보면 블로그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블로그는 아주 작게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제일 밑선이 너무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구독자 1000명을 모으고 1만 시간인가? 하여튼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인가? 요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것을 도전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전을 해봅니다. 이래 도전하다가 또 잘 되면 뭐 용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고. 제가 따로 말을 준비 안 하고 말을 해서 좀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퇴사를 했던 이유는 책을 정말 죽도록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글도 한번 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진짜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하려는 각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체력을 키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체력을 키워놔도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뭐 이 영상이 지금 13분 넘게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보고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주절주절 걸어봤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 계속 말 연습 이게 뭐 횡설수설거리는 게 말 연습도 아니고 말하기 연습도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되는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다음부터는 좀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말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